들을 보게 되면 아마도 각자 관심이 있는 부분들에서는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좋은 어떤 결과물이라든가 어떤 소위 말하는 해결 방안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는 그런 기대로 제가 기꺼이 3시간짜리 특강을 이제 수락을 했습니다. 3시간 말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가 이런 어떤 거대사적인 시각이라든가 방법론을 통해서 뭔가 이전에는 이런 지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비드 크리스천 선생님이 맨 처음에 수업하실 때는 아주 오래전에 빅뱅이라는 게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137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같이 공유하고 있고, 실제로는 인터넷만 검색하면 실제로 그 어떤 팩트라고 하는 건 금방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소위 말하면 융합시키고 어떻게 상호 관련성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결국은 독자적인 학문으로 나아갔을 때와 실제로는 어떤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같이 융합되고 소통될 때는 어떤 서로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광고는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거대사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형태로 발전하고 나가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어떤 융합적인 또는 상호 소통적이고 상호 관련적인 시각이라든가 이런 접근 방식에 관심이 많으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 한국에서 거대사 교육이라든가 그 내용을 발전시키고 개발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부족한 점들을 많이 보완하고 또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제 이런 어떤 새로운 학문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릉원주대학교 과학연구소연구원 양선진 연구원입니다. 먼저 역사학자이신데 과학을 공부하시라고 힘들으셨다는 게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심리학을 강의하는데, 제가 심리학을 강의하면서 부딪혔던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데, 그러면 인간이 뭔가를 저도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자연과학적인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또는 이 자연의 코스모스의 기원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간단하게 했어요. 한 3시간 정도.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신문 지상에서 봤던 게 뭐냐면, 호주에 석학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 대해서 빅 히스토리를 하신대요. 느낀 게 뭐냐면, 바로 이거다. 저는 왜냐하면 그때 심리학을 강의하면서 뭘 느꼈냐면, 내가 사이비 심리학을 강의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을 경험과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그 우주의 기원을 설명한다는 것, 그러면서 인간의 위치를 설명한다는 것이, 이거 좀 남들이 심리학자가 들으면 욕먹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그분의 어떤 발표를 신문 지상에 봤을 때 굉장히 나도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자연과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선생님처럼 그러다 보니까 많이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생물학을 모르는 입장에서. 근데 제 그 개인적인 소견이어서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정말 고생하시고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선생님은 그래도 일단은 물론 다른 분야와 소통해야 되긴 하지만 일단은 역사학자시잖아요. 네. 예, 근데 힘드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생각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역사를 설명하는 방식이 고대, 중세, 근대, 현대인데, 이게 서구 중심의 역사관의 이 분류 방식이다. 시대적 분류 방식이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으로 이제 선생님이 하셨는지 이제 기존에 있는 걸 잘 모르겠지만, 수렵 채집사회, 농경사회, 전 지구화 사회 구분하셨는데, 하나 궁금한 것은 왜 산업화 시대가 과학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따로 떼지 않으셨는지 그 질문 하나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구분을 하셨을 경우에 그래도 빅 히스토리지만 그래도 히스토리 안에 속한다면 역사의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제가 잘 역사학의 전공자가 아니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역사라면 해도 자료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아까 오래전에 우주가 시작됐다. 137억 년이라고 얘기했지만, 또 앞으로 또 새로운 가설에 의해서 또 깨질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랬을 때, 그러면 이걸 역사학자냐 구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좀 길어서. 그 다음에 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수렵 채집 사회, 농경 사회, 그 다음에 전 지구화 사회를 설명하신 걸 보았을 때, 이거는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구분했던 방식을 약간 차용했다 그럴까요? 어떻게 힌트를 얻지 않으셨나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떠신가 하고요. 미세한 질문 하나는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넘어갈 때 아까 말씀하실 때 시대적으로 이렇게 딱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 이제 역사학자시니까 제가 신문지상에서 봤을 때 호모 에렉투스 이전에 그 단계의 어떤 그 자료를 아직은 찾지 못했다. 그게 아직까지 지금 미국으로 남아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오버랩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인간과 침팬지 말씀하셨는데 인간과 침팬지는 유전자가 98.4% 비슷하다. 뭐 어떤 책에는 뭐 98.12%까지 비슷하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인간과 침팬지의 차이가 바로 요 1.6%에서 인간이 설명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연과학자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제 입장에서 그래도 인문학자신데 네. 지나치게 생물학 결정론적인 시각을 따르시는 게 아닌지 그 점을 좀 죄송합니다. 예, 제가 제대로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질문이 왜 그러면 산업화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대에서 따로 이렇게 분류하지 않는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산업화 혹은 전 지구화의 시대를 이제 크게 두 가지 시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500년대는 일반적으로 지리적으로 전 지구화의 어떤 소위 말하면 글로벌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던 시기고요. 1800년대 이제 산업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1800년대의 어떤 산업화의 여러 가지 현상들, 특히 산업화 시대에 나타난 기술 혁신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류세라는 단어 또는 그런 용어를 통해서 인간이 산업화를 통해서 주변 환경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산업화를 따로 이렇게 하나의 어떤 부분으로 떼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러면 이제 역사의 개념이라는 게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거대사의 범주에서 역사학이라는 것이 뭐 자료 또는 서료 또는 근거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역사의 정의는 언제나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과 제가 역사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거대사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과학이 우리에게 언제나 100% 정확한 어떤 그런 이야기만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지금 당장이라도 137억 년이 아니라 140억 년이다. 혹은 알고 보니까 몇십억 년밖에 안 되더라. 이런 식으로 과학의 여러 가지 이론들이나 또는 그런 어떤 팩트들이 수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다 받아들일 용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하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호모 에렉투스 뭐 이전에 어떤 소위 말하면 근거라는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중고등학교 학교를 다닐 때 이제 역사를 배웠고 그런 역사를 배우는 시간에서 마치 제가 느꼈던 것은 역사는 언제나 일직선상에 소위 말하면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하나가 끊기면 바로 예를 들어서 고대가 끊기면 바로 중세가 되느냐 이런 문제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가져왔던 의문점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특히 네안데르탈인, 호모 에렉투스와 호모 사피엔스가 공존했다라고 남아있는 그런 기록이라고 보긴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 특히 두개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찾아보고 확실하게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인간과 침팬지가 98.4% 유전애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1.6%의 DNA가 인간을 정말로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너무 생물학적인 어떤 자연 결정론자가 아니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가 거대사라는데 자연과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라는 것을 컨텐츠로 삼을 것이냐라는 것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질문인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오늘 그 강연 참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아직 거대사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발을 들여놓고 있는 시점인데 그러면 이제 첫 발을 내디디신 입장에서 앞으로 거대사 교육이 어떤 사람 위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거대사라는 전공이 생겨서 그거를 따로 공부한 사람이 거대사라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지, 아니면은 각 분야의 그 전문가들이 그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제 앞으로
뭐 학문을 이끌어 나갈 중고등학생을 이렇게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르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한데, 제 생각은 이제 각 분야의 그 전문가들이 그 전체적인 시각을 갖고서 가르치는 게 훨씬 더 과학사의 그 교육의 목표에 훨씬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 거대사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궁금합니다. 거대사 교육을 어떤 사람이 담당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뭐 딱히 이런 분들이 거대사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저는 말씀하신 분과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게 전문화되어 있고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과학하고 인문학은 전혀 아무런 공통성도 없고 아무런 소위 말하면 소통 가능성도 없고 굉장히 단절되고 분리된 학문이다. 어떻게 자연과학하고 인문학이 똑같을 수 있느냐, 어떻게 공통점을 가지느냐,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빅히스토리 프로젝트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들의 각 소위 말하면 단원들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오버뷰를 다 설명하시는 분은 분명히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전문가의 견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저는 거대사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새로운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사실들이라도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접근했을 때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뭔가 새로운 어떤 창의력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시너지라든가 이런 것을 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문 간의 어떤 소위 말하면 소통의 가능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그분들이 뭐 선생님들이어도 상관없고 뭐 학생들이어도 상관없고 실제로는 뭐 교수거나 연구자들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어떤 가능성을 믿고 그런 가능성을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그런 독자적이고 굉장히 배타적인 교육의 문제점이라는 걸 해결하는,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제가 거대사가 모든 걸 다 해결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런 문제들의 일부분을 해결하는 어떤 하나의 소위 말하면 해결책으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강연에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서 재직하고 있고요. 그리고 1학년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데,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이 전체 내용이 융합형 과학 1단원에서 3단원에 걸쳐 있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서 너무 깜짝 놀랐고요. 이것을 곧 거대사라고 부르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오늘 배우게 됐습니다. 혹시 제가 궁금했던 것은요. 지금 대학에서 강의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듣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 어떤 전공을 갖는 학생들이 수업을 배우는지, 혹시 과학교육과 학생들도 그걸 배우고 있는지 그냥 궁금해서 여쭙니다. 이대에서 제가 강의하고 있는 교과목은 세상 모든 것의 역사라는 교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좀 그럴싸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정말로 세상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는 것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교양 과목이다 보니까 특별히 뭐 전공 과목처럼 뭐 사학과라든가 또는 뭐 교육과학과라든가 이렇게 정해진 학생들은 없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들로 나뉘어 있습니다. 재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 지금 뭐 미술 전공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학생들에게. 도대체 이 수업을 왜 들었느냐, 왜 수강했느냐. 이제 뭐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이유들은 있습니다만, 뭐 소위 말하면 기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어떤 특정한 사물, 예를 들어 그 미대 학생 같은 경우는 도자기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도자기의 기원이라든가 도자기 어떤 글로벌화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주변의 다른 것들이 그럼 어떻게 그렇게 소위 말하면 확산되고 또 다른 사람의 또는 다른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듣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었고요. 과학 쪽에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뭐 화학이라든가 천체 또는 물리 이런 것들 전공하는 학생들도 들어요. 네, 그런 학생들도 뭐 일반적인 교양이다 보니까 제가 뭐 전공 수업에서 하는 그런 어떤 깊이 있는 또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할 수 없지만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은 동일한 내용이라도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은 좀 봤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